소부장들이 버는 이익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투자를 더 하니까.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대표적으로 네. 완전 반도체 전문가셔서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뭐 인텔 CPU 이런 것들 혁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를 이제 비메모리라고 네. 보통 하고, 스마트폰 살 때 몇 기가 몇 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이제 뭐 낸드, D램 네. 해가지고 저장의 역할이 강한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억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해야 된다, 육성하자 했는데,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봤을 때 사실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면 다 할 수 있다, 기조가 되게 강한 나라인데도 생각만큼 성장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뭐 대만의 TSMC만 봐도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훨씬 작은데도 시가총액은 거의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길을 못 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 또한 시장의 특성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머더티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커머더티 성향의 시장이다 보니까 표준화된 시장, 제품의 시장이에요. 스마트폰에 D램이 삼성전자 건지 SK하이닉스 건지 마이크론 건지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없죠. 없죠. 네. 왜? 그냥 다 비슷하니까. 시장의 표준의 스펙이 있고 그 스펙 이상으로 만들면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정 기술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바로 즉각적으로 출하를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는 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스펙을 특정 고객들이 다 다르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각각의 고객에 맞는 퀄리피케이션을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입장과 달리 침투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리고 거기서도 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 사실 공정 기술로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TSMC가 4나노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4나노에서 뭐 고생하고 있고 등등,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한 건데, 네. 굉장히 잘한 건데, 비메모리는 차별화에 대한 어떤 성능 개선의 목표가 고객들한테 있다 보니까 공정 기술 외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설계에 대한 대응 능력. 내가 파운드리 업체지만, 공정으로만 뺍에서 만드는 업체지만, 설계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한테 주문할 때 설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고요. 그게 지금까지 1위 업체로서 그 능력을 계속 배양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TSMC와 이제 공정기술을 잘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추가적으로 이거를 확장시켜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차이가 설계 대응 능력으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정 기술에만 우리가 항상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후공정 기술이 비메모리에서는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돼요. 애플이 TSMC로만 계속 발주를 합니다. 애플 AP를 삼성전자한테 주다가 이제 안 줘요. 그게 이제 후공정 기술의 어떤 차이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전공정 기술은 정말 삼성전자 비메모리 잘해봤다. 그러나 다른 부분도 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걸 동등한 구간까지 만들었을 때 TSMC와 삼성전자가 같이 동등한 수준까지 갈 수 있겠다. 요약을 드린다면, 비메모리는 메모리보다 당연하게도 시장의 특징의 차이 때문에 침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전공정 기술 외에 설계 대응 능력이나 후공정에서도 더 이제 높은 성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서는 지금 대형주를 좀 더 선호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섹터별로 특화가 되어 있는 소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에 조금 더 선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곱셈이잖아요.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한 접근은 애널리스트 입장인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의 증가의 기울기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 업체들의 실적의 기울기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소부장들의 굉장히 큰 중요한 매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장기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클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떠나서 이익 기준으로만 보면요, 2018년도의 이익보다 한참 밑에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요.
있어요. 사이클의 중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18년의 실적의 고점을 이번에 우리가 동일하게 이번에 목표하고 있다면 중단 또는 중상단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근데 2020년도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중하단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작년이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중단이었어요. 올해 중단 또는 중상단의 위치에서 지금 매크로의 불안한 현상들에 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때 한국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에요. 이 웬만한 업체들 다 실적을 찾아보시면 2020년도에 사당 퇴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사이클 중하단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당 퇴대 실적 또 경신했어요. 올해 매크로 이제 불안하게 보시잖아요. 불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다 사당 퇴대 실적을 또 경신합니다. 내년에 매크로 모르겠어요 하시겠지만 유력해 보입니다. 사당퇴를 또 경신할 것 같은 걸로. 그러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는 한국 소부장 업체들을 그리고 거기서 또 기울기가 실적에서 더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지금까지 구조적이었고 그 구조적인 이유가 끝나지 않았다면 단절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확정적인 장기 성장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필승 전략으로 계속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 측면에서 이런 실적의 기울기를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만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찾아라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기술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때 반도체 수요가 꺾일까요? 매크로가 불안한 언젠가는 꺾이고 가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꺾일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소재도 쌀알이다. 이건 다 모두가 인정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수요의 공급을 매칭시켜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으로 계속 수요를 대응해야 되죠. 그럼 공급은 반도체를 뭘로 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정기술과 캐파 증설입니다. 이때 뭐가 우선이냐? 무조건 공정기술이 우선이에요. 공정기술은 이미 투입한, 이미 생산업체들이 사놓은 장비를 가지고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원가 개선의 의미를 생산업체들한테 주죠. 그리고 캐파 증설은 더 많은 돈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써야 되죠. 캐펙스를 만들어야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 비용의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업체들은 수요의 증가를 보면서 일단 공정기술로 나오는 공급 증가율 계산해봐. 그러니까 첫 번째 고민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부분 어차피 수요의 공급을 후행시켜서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모자른 어떤 계산분을 투자로 실행을 하겠죠.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공정기술이 어려워져요. 정리해 볼게요. 공정기술로 나오는 공급 증가율이 둔화돼요. 공정기술에서 나오는 공급의 기여분이 계속 낮아져요. 작아져요. 달리 얘기하면 수요가 계속 증가하죠. 이 기본 명제를 가지고 있을 때 캐파 증설의 요구량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래죠. 그러면 수요가 일정하잖아요. 공급이 매칭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률은 빠질 거예요. 왜?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투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을 계속 올려야 돼요. TSMC도 똑같아요. 이 생산업체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시대에서 독점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자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의 공급을 계속 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요의 공급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공급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뒤늦게 대응해서 나의 매출을 늘리는 거죠. 가격을 계속 견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할 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는 이익보다 소부장들이 버는 이익이 기울기가 더 큰 거죠. 투자를 더 하니까.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것들. 대표적으로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찾아보시면 네네. 원익 QNC, 하나 머티리얼즈, ISC, 리노공업, TSE,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 PSK, STI 이런 종목군들만 반도체 찾아보셔도 후공정 업체들은 어때요? 심텍, 이수페타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쪽들도 엄청 좋잖아요. 엄청 좋죠. 네. 그쪽은 이제 반도체 기판이고 부품 계열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담당하신 분이 다른 분이신가요? 네. 네. 잘 아시면서 또 저는 반도체니까 깜빡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신한금융투자의 최도현 연구위원님 모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